채널 제네시스박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또 가져왔는데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이 영상에 재생 목록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직장학 개론도 고민했다가 뭐 직장 다니면서 부업하기,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보기, 뭐 사이드 프로젝트 뭐 이런 했는데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약간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딱 듣고 그냥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제네시스 따라하기.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영상이 좀 있었을 테고, 자 오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제가 요걸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 또는 법인 해도 되느냐.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요령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요령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제가 왜 아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인사업무를 원래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자, 제네시스님, 회사 다니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해도 되나요? 법인 투자 해도 되나요? 아니면 요즘에 좀 약간 유행하는 용어인데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본업은 충실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막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약간 그 부업으로, 그런데 이 부업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투잡이라던가 알바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노동력이 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좀 돌아가게끔, 이런 걸 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즘에 좀 약간 인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범위가 넓은데 한 번에 다 못해요, 당연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거,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을 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그 외에 기타 다른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부터.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여기 밑에 있는 두 명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두 명을 관리하고 여기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딱 있고. 뭐가 연상돼요, 뭐가? 이걸 딱 보고 군대 또는 회사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은 군대를 거의 대부분 다 안 가시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효율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군대예요, 군대. 일단 군대는 뭐 하라면 그냥 다 하죠. 그게 일단 맞든 틀리든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좀 발전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조직들이 나오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이 회사라는 조직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밑에 아니면 요 정도일 거예요. 밑에 팀원들은 위에 있는 팀장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여기 팀장들은요, 여기 위에 있는 임원들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일 위에 정점에는 이제 사장님, 뭐 또는 회장님, CEO가 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제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 대표, CEO는 어떤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 시스템을 자기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두 사람, 좀 임원급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요. 좀 잘 못하면 뭐 뭐라고 하기도 하고, 잘하면 잘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막 연상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임원은 이 위에 대표를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팀장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팀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들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의 관점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맨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여기 있는 거에 있으면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내가 제 2의 인생을 좀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법인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좀 이게 회사에 몸 담고 있거나 몸 담았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뭐 현재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이 조직을 좀 이렇게 당장 떠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 나온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그래서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에는 이제 취업 규칙하고 사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마다 각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어떤 짓을,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는 반성문만 쓰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똑같은 짓을 했는데 급여를 깎는 이런 아주 센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여기 취업규칙하고 사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그런데 회사마다 그거를 막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게 보호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은 해라.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업으로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좀 계속 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근데 이걸 과연 할 수 있냐? 여기 취업규칙하고 사규로 보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꼼꼼하게 보지 않는 한. 그리고 볼 기회도 없지, 잘. 그래서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날 회사 출근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관련된 거를 좀 찾아왔어요. 자, 먼저 공무원을 보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칙은 금지예요. 원칙은 금지인데,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허가죠, 허가. 이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이게 그냥 알려주는 거는 신고예요, 신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사전에 사전에 뭔가 내가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아야 돼. 그럼 이건 허가고요.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만 하면 되는 이건 신고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차이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기준이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가,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자, 그 해당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해준다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만.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거나 직무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거죠. 누가? 그 위에 부서장이.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에 장의한다. 그러니까 장이기 때문에 최소 임원급은 돼야 돼요. 위에 팀장은 아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팀장에서부터 이제 허가를 못 받을 확률이 99%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럴 리 없지만, 팀장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임원분들 계시고요. 실제 팀장님들도, 야, 나는 너 하는 거 좋은데 나 솔직히 위에 임원들 설득할 자신이 없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임용 재청권자, 상급 이하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공무원은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좀 일반 사기업, 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사기업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다른지. 대부분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게 영역이 겹치면은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경우 원칙은 불가하지만 업무 지장 없는 선에서 소속기관장 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사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겸직 금지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등록만 하더라도 그 등록 자체가 징계 대상인 경우도 있다. 소위 말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라는 사규 같은 거, 이거를 좀 이제 인사팀에 가면 달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책자로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웹상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있다. 대부분. 자,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는데, 10개 회사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회사가 겸직금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상관없다.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나는 그거 우리 회사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거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만약 이러한 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좀 법이라는 걸 약간 좀 추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저울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딱 봐도 알죠. 이게 주먹이죠, 주먹. 뭐가 떠올라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설령 법, 사내 사규, 회사 규칙, 그리고 취업 규칙 상으로는 겸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 믿고 순진하게 등록을 하고 이걸 내가 말하고 다니는 순간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괘씸죄.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있어서 이걸 봤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 판사에만 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면은 뭐 이렇게 형을 감해주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좀 뭐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외우진 못했는데 어쨌든 되게 좀 특이한 거죠. 어쨌든 이게 그걸 이제 비유 삼아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따왔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 규칙으로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더라도 위에 내가 상사잖아요. 그럼 내 밑에 직원이 다른 짓을 하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파트장님은 아닌데, 우리 팀장님은 아닌데, 그분들 100% 허락하는 경우 내가 봤을 때 장담하는 데 없다. 99%, 90% 이상은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녀석 저거 하느라고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기 때문에, 회사라는 조직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규칙상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당연히 나한테 뭔가 페널티가 오는 거고, 설령 금지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걸리면 괘씸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나이키의 슬로건이 just do it이에요. 그냥 일단 해라. 일단 해라. 저는 그냥 일단 했어요. 일단 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도 제가 필요하면 했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고 사업자 냈고요. 법인도 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냥 만들고 뚝딱 만들고 그냥 그걸로 운영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런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해보는 거 중요해요. 실행력, 용기,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근로소득이 있었잖아요. 월급을 받고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업자를 하니까 이 주택임대 사업에서 나오는 또 사업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두 개를 다 이렇게 해서, 어떤 머니 파이프라인을 좀 더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법인을 운영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은 신입사원이건 아니면 뭐 부장님이건 아니면 임원분이든 간에 언젠가는 회사를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수명은 더 길어지고 기대 수명은 더 길어지고 다 이제 건강하고 경제 활동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결국엔 나가면은 이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2의 인생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저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얘를 좀 잘 활용을 해야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2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 법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강의 수익을 저 법인으로 다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법인에 있는 돈을 빼와야 되는데 못 빼오잖아요. 왜?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월급을 또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코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보료 코드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인에 제가 돈을 계속 모아 놓으면서 그걸로 제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충당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급여를 빼고 있죠. 그래서 급여를 빼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4대 보험 같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이렇게
제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을 계속 키우면서 이 법인도 키우고 내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나한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가져오면서 저도 이렇게 좀 계속 부를 쌓을 수 있고 법인도 부를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법인을 어떻게 해서 계속 키워가지고 사업체 혹은 투자를 하면서 법인을 어떻게 키울까가 저는 되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잘 보고 있는 책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부자 아빠가 이제 그 책 지은 사람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일단 친아버지는 조금 가난한 아빠였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부자 아빠여가지고 이제 두 분을 이제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 그 베스트셀러 책인데 그 부자 아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 아빠가 하와이에는 굉장히 좋은 땅을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땅을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정말 걸작이에요, 걸작. 뭐냐면 나는 그 땅을 못 산다. 그렇지만 나의 사업체, 즉 법인은 그 땅을 살 수 있다. 딱 이래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법인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좀 막 단타 치고 세금 좀 줄이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 법인의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막 법인을 막 계속 만들고 막 그걸 어떻게 하면 거기는 돈을 막 다 빼올까 막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법인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원래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좋은 법인을 만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사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경제적 부로 가는 매우 빠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일단 질러야겠다. 제네시스처럼 just do it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거 비밀 유지하셔야 돼요. 비밀 유지. 비밀 유지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뭔가 기반이 쌓이고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회사 측에 말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좀 어깨 약간 이게 좀 힘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이제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 만들어도 세금 자체가 안 나오게 세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모르지만 아예 이렇게 원천봉쇄 시킬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고 합시다. 커피숍 같은 거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커피숍을 이렇게 부업으로 좀 했는데 얘가 이제 좀 했는데 뭐 이렇게 마케팅 홍보도 잘하고 입소문도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요. 가지고 막 알바생 쓰면서 막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꽤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건보료 요율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급여 담당자가 그걸 하면서 나만 좀 튀어나오게 건보료가 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회사에서 알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은데 본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본업에. 즉 회사 업무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 회사 업무를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고 다른 거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위에 계시는 그 높으신 분들 있죠? 팀장님, 뭐 위에 임원분들, 사장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높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대충 해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산전수전 겪고 나서 이게 올라가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눈빛만 딱 봐도 얘가 딴짓하는지 딱 알아요. 그래서
이 본업에 충실하셔야지 이거를 등한시하면 바로 티난다. 그러면은 본업도 못하고 이 본업 외에 따르겠었던 어떤 다른 사업, 법인 이것도 아마 대부분 열의 8, 9은 잘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업에 먼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요걸 먼저 내가 확실하게 업무를 장악하고 마스터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편해요. 그러면서 회사도 룰루랄라 다니면서 거기 나온 월급으로 계속해서 돈을 굴릴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는 그냥 했는지 우리가 이제 좀 오늘 했었던 영상 내용을 좀 되짚어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실제 어떤지 한번 좀 봤죠. 공무원 인사혁신처 자료 좀 봤고 일반 사기업인 경우는 어떤지도 봤고 그리고 겸직금지 조항이 대부분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제가 괘씸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굉장히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걸 알면서도 왜 했느냐, 그거는 그냥 질렀다는 거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리스크도 있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 비밀도 유지해야 되고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저는 이거였어요. 좀 빨리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빨리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일부러 제가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인슈타인,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똑똑하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해요. 뭐냐면, 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다시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오늘보다는 좀 내일 더 좋게 살고 싶잖아요. 좀 경제적 자유도 있고 좀 뭔가 여유롭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를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만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도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했었던 걸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업이라던가 법인 같은 거를 운영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 많이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 중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댓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